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다음 주에 연례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저격, 사격, 근접 전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격 종목에서는 절대 질 수 없었어요. 그녀는 민호를 찾아 시선을 고정했죠.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좋아, 그때 보자. 레이첼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 건방진 한국군에게 실력 차이를 보여주겠다고요. 2024년 3월 경기도 포천. 차가운 봄바람이 한미연합훈련센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레이첼은 무거운 군장을 어깨에 메고 정문을 통과했어요. 금발이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죠.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군. 레이첼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란 그녀에게 한국의 쌀쌀한 날씨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미 육군 최정예 저격수로서 이곳에 왔으니까요. 3년 연속 미 육군 저격대회 우승자. 그것이 레이첼 밀러 상사의 타이틀이었습니다. 26의 나이에 이룬 대단한 성과였죠. 목장에서 자란 소녀가 아버지를 따라 사격을 배운 것이 시작이었어요. 18배 입대한 후 그녀의 재능은 빛을 발했습니다. 밀러 상사님, 숙소는 이쪽입니다. 안내 병사가 말했어요.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그 시각 훈련센터 반대편. 민호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집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싸주던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죠. 강 중사, 미군들 도착했대. 동료가 말했지만 민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적은 성격이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25살의 민호는 한국군 특수부대 저격수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실력은 확실했어요. 다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양국 군인들로 북적였어요. 레이첼은 동료들과 함께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죠. 이게 뭐야? 썩은 양배추 같은데? 옆자리에 미군 병사가 김치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레이첼도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포크를 달라고 하려다가 한국군 테이블을 흘끗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레이첼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렸죠. 상대는 그저 평범한 한국군일 뿐이었으니까요. 저 친구들, 영어는 할 줄 알까? 동료 스미스가 비웃듯 말했어요. 글쎄,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는 알까? 레이첼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굳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민호야, 저 양키들 또 시작이네. 옆자리 전우가 속삭였어요. 내버려둬. 민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쥔 젓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레이첼이 일어서려는 순간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물이 옆 테이블로 튀었어요. 바로 민호의 군복에 물방울이 튀었죠. 어우, 쏘리. 레이첼이 건성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없어 보였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를 본 순간 레이첼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분노도 짜증도 아닌 그저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호가 영어로 답했어요. 억양은 완벽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아까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뜻이었죠. 순간 그녀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네요. 닦을 것 가져올까요? 일부러 천천히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 물었어요. 민호는 대답 없이 휴지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레이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뭐야? 저 녀석.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평생 무시당해 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텍사스의 자랑, 미 육군 최고의 저격수인 그녀를요. 다음 날 아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군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서로를 관찰하며 실력을 가늠했죠. 다음 주에 연례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발표했어요. 저격, 사격, 근접 전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격 종목에서는 절대 질 수 없었어요. 그녀는 민호를 찾아 시선을 고정했죠.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좋아, 그때 보자. 레이첼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 건방진 한국군에게 실력 차이를 보여주겠다고요. 훈련이 끝난 후 민호는 혼자 사격장에 남았습니다. 표적을 향해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탕, 탕, 탕. 세 발 모두 정중앙이었습니다. 실력 좋으시네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민호가 돌아봤어요. 레이첼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가 짧게 답했어요. 다음 주 경기 기대되네요. 특히 저격 종목. 레이첼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담담한 반응이었어요. 레이첼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걸까요? 3년 연속 우승 기록이 있어요. 저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는 총을 정리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홀로 남은 레이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너무 싫었어요. 동시에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날 밤 레이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차가운 달빛이 마치 민호의 눈빛 같았어요. 왜 자꾸 그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야. 그냥 시합에서 이기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레이첼의 푸른 눈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눈이었죠. 타국에서 홀로 싸우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어요. 왜 그녀가 신경 쓰이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주면 끝날 만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차가운 첫 만남이 뜨거운 사랑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요. 훈련센터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경기대회 당일 아침 훈련센터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한미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고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석에는 고위 장교들과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죠. 레이첼은 대기실에서 저격총을 점검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오늘이야. 오늘 보여주겠어. 3년 전 첫 우승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텍사스 시골 소녀가 미 육군 최고가 되던 날이었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레이첼,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그때부터였어요. 그녀가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요. 민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가 그리웠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사격장이 생각났죠. 민호야, 총은 마음으로 쏘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선수들이 줄지어 입장했어요. 레이첼과 민호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시선을 돌렸죠.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제 저격 종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레이첼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이 반짝였죠. 내기할래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한 표정이었죠. 내가 이기면 데이트? 당신이 이기면 뭘 원해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한국군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미군들은 휘파람을 불었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관심 없습니다.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레이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죠. 겁나는 거예요? 도발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그녀를 봤어요. 좋습니다. 대신 제가 이기면 다시는 한국군을 무시하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레이첼의 숨이 멎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좋아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악수했어요. 손이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가 통하는 듯 했습니다. 1000m 저격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깃발이 격하게 펄럭였죠.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사격 자세를 잡았어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죠. 탕! 첫 발이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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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4발 더. 모두 10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은 완벽했어요. 6번째 발.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총알이 살짝 빗나갔어요. 9점이었죠. 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다시 집중했어요. 마지막 10번째 발까지 쏜 결과 10발 중 9발이 정중앙이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었어요. 미군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죠. 역시 밀러 상사 최고야. 레이첼이 자신만만하게 민호를 봤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민호가 사격 위치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바람을 관찰했어요. 풀잎의 움직임, 깃발의 각도, 모든 것을 계산했죠.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 발, 정중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10점이었어요. 레이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9번째 발까지 모두 정중앙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만 남았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요.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실패를 예상했죠.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으로 쏴라. 눈을 뜬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기적이었어요. 바람을 완벽하게 계산한 샷이었습니다. 정중앙을 뚫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가 터졌어요. 10발 만점. 강민호 중사 우승. 레이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연속 우승이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졌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죠.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민호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축하해요.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훌륭했어요. 바람이 없었다면 변명은 안 하겠어요. 레이첼이 말을 잘랐어요. 하지만 거기엔 도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정하는 눈빛이었죠. 약속 지킬게요.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게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민호가 말했어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레이첼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내기는 취소입니다. 그냥 동료로서요. 순간 레이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이 남자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던 거예요. 좋아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대신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존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 레이첼은 민호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겸손하지만 강한 남자였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죠.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존심 강하지만 순수한 그녀가 좋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내일 아침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긴급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5시 급박한 사이렌 소리가 훈련센터를 뒤흔들었습니다. 레이첼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긴급 소집. 모두 작전실로. 확성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첼은 군복을 급하게 입으며 뛰어나갔어요. 복도는 이미 병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작전실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형 스크린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무장 집단이 파주 관광버스를 납치했습니다. 인질은 20명. 레이첼의 숨이 멎었어요. 화면에는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죠. 민호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화면을 응시했죠.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공작원 5명이 폐공장의 인질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억류된 간첩 3명의 석방입니다.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파주 북쪽 민간인 통제구역 근처였습니다. 48시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한 시한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죠. 특수구조팀을 편성하겠습니다. 최정예 요원만 선발할 것입니다. 사령관의 시선이 민호와 레이첼에게 향했어요. 강민호 중사, 레이첼 밀러 상사, 두 분이 핵심 요원입니다. 레이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전이었어요. 게다가 민호와 함께라니요. 민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폐공장은 3층 건물입니다. 인질은 2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 장교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건가요? 레이첼이 물었어요. 불안감이 목소리에 묻어났죠. 그때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공장을 압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봤어요. 2년 전 훈련 때 가봤습니다. 구조가 복잡해요. 비상구가 3곳 있고 지하 통로도 있습니다. 민호가 펜을 들어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여기로 침투하면 됩니다. 사각지대예요. 레이첼은 감탄했습니다.
그의 전술적 사고는 완벽했어요. 동시에 걱정도 됐죠. 너무 위험한 작전이었으니까요. 강 중사가 침투조를 이끌어 주십시오. 밀러 상사는 저격 지원을 맡아 주시고요. 사령관이 결정했습니다. 작전은 오늘 밤이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레이첼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었죠. 괜찮아요? 민호가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레이첼이 강한 척했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이라면 무서운 게 당연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실전 때는 무서웠어요. 손이 떨려서 총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레이첼이 놀라 그를 봤어요. 이 침착한 남자도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품고 갔죠. 두려움도 나의 일부니까요. 민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저격수예요. 전 믿어요. 순간 레이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이렇게 믿어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작게 속삭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전 시간이 다가왔죠. 가족이 있어요? 레이첼이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니가 부산에 계세요. 혼자 식당을 하시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경찰이셨는데 임무 중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느끼는 공감이었죠. 그래서 군인이 됐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레이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순간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작전 개시 10분 전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이제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민호 씨, 레이첼이 불렀어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죠. 조심해요. 꼭 살아서 돌아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도요. 레이첼. 그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밤이 깊어갔어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명의 생명이 걸린 작전.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도 함께 걸려 있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죠. 레이첼은 저격 위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스코프로 폐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제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무전을 쳤어요. 알겠습니다. 침투 시작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48시간이요. 작전 첫날 밤 11시. 갑작스러운 폭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눈송이들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시야는 10m도 확보되지 않았죠. 헬기 지원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업 없이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민호는 이미 폐공장 근처까지 접근해 있었어요. 그의 검은 전투복은 눈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1층 창문에 경비 2명 확인. 민호가 속삭이듯 무전을 쳤어요. 레이첼은 스코프를 조정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확인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소음기를 단 저격총이 2번 울렸습니다. 경비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어요. 민호가 재빨리 건물로 침투했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깜빡였죠. 폭발물이었습니다.
맙소사. 민호의 숨이 멎었어요. 건물 전체가 폭발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개만 건드려도 모두가 죽는 구조였죠. 레이첼, 상황이 심각해요. 폭발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씩 해체해야 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폭발물에 다가갔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었죠. 밖에서는 레이첼이 계속 경계를 섰어요. 눈보라가 더 심해졌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그녀는 견뎠어요. 민호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 적증원 접근. 북쪽에서 차량 2대. 레이첼이 다급히 외쳤어요. 민호는 이제 막 5개의 폭발물을 해체한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10개가 더 남아 있었죠. 시간을 벌어주세요. 알았어요. 레이첼의 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날아간 총알들이 정확히 목표를 맞췄어요. 적들이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총알이 레이첼의 은신처 주변에 박혔습니다. 젠장. 레이첼이 몸을 낮췄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민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괜찮아요? 실수했어요. 타이머가 작동했어요. 10분 남았어요. 레이첼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10분 안에 인지를 구하고 탈출해야 했어요. 지금 가요. 안 돼요. 아직 적들이 하지만 레이첼은 이미 뛰고 있었어요. 눈보라와 총알을 뚫고 공장으로 달렸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민호를 발견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폭발물을 해체하고 있었죠.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7분 남았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인질은 2층이에요. 제가 갈게요. 레이첼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2층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갔어요. 20명의 인질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죠. 괜찮아요. 구하러 왔어요. 레이첼이 재빨리 밧줄을 잘랐어요. 하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죠. 5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공작원 우두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죠. 움직이면 쏜다. 레이첼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으로는 나이프를 잡고 있었죠. 번개 같은 속도였어요. 나이프가 공작원의 손목을 맞췄습니다. 총이 떨어졌죠. 레이첼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어요. 3분. 빨리. 민호가 2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둘이서 필사적으로 인질들을 대피시켰어요. 뛰어요. 모두 뛰어요. 눈밭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이를 아는 민호, 노인을 부축한 레이첼. 모두가 필사적이었어요. 30초. 더 빨리, 더 멀리. 마침내 안전거리에 도달한 순간. 쾅!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충격파가 모두를 쓰러뜨렸어요. 하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인질 20명 전원 구조 성공. 레이첼은 눈밭에 쓰러진 채 하늘을 봤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그때 민호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죠. 괜찮아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네. 당신은요? 살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감정이 폭발했죠. 무서웠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민호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저도요. 당신이 다칠까봐 미칠 것 같았어요. 48시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 부대가 도착한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눈보라도 멈췄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죠. 구조된 인질들이 그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한 아이가 레이첼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천사예요? 레이첼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그냥 군인이야. 민호가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전사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소중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서로의 생명을 지킨 파트너.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작전 후 3일째 군병원. 레이첼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폭발 때 입은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깨어 있었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이게 뭐예요? 레이첼이 놀라 물었습니다. 병문안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민호가 쑥스럽게 꽃을 건넸어요. 노란 장미였습니다. 레이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전투 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그녀가 꽃향기를 맡았어요.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민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요? 한국군을 무시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당신은 제가 만난 최고의 군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민호. 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처음엔 그저 오만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강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민호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순간 레이첼의 마음에서 뭔가가 녹아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벽이 무너졌어요.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호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레이첼은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한미 영웅 커플의 기적적인 인질 구조. 사랑과 용기의 48시간. 기자들이 병원에 몰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당황했죠.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레이첼이 한숨을 쉬었어요. 금방 잊혀질 거예요. 민호가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화상통화 연결됐어요. 간호사가 알려줬죠. 화면에 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민호 어머니와 텍사스의 레이첼 어머니였어요. 엄마, 레이첼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얘야,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레이첼의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도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호야, 다치지 않았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때 레이첼이 용기를 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 레이첼이에요. 민호 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민호의 어머니가 놀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민호도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Mrs. Miller. Rachel saved my life, too.
두 어머니는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죠. 일주일 후 각자의 부대로 복귀할 시간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이별의 순간이었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가 걸리든. 레이첼이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저도요. 꼭 다시 만나요. 그들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민호. 나도 사랑해요. 레이첼.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레이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한국 땅이 보였죠. 가슴이 아팠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민호도 공항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만 기다려요. 꼭 다시 만나러 갈게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두 사람의 핸드폰에 동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1년 후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마이너스 한미연합훈련센터. 서로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어요. 내기로 시작된 만남. 자존심 대결에서 시작해 생사를 함께한 전우가 되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년은 길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으니까요.